네, 반갑습니다. 네, 3월 1일이고요. 네, 오늘 이슈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슈가 별로 없었죠. 네,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는데, 자, 딱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매월 첫날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어디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데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 많지 않죠? 자, 확인하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일단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짜잔 하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도 참고 자료, 보도 참고 자료라는 걸 누르시면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렇게 바로 들어오거든요. 보도 참고 자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떠 있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 뭘 치면 되느냐, 수출입만 치면 됩니다. 수출입 이렇게 딱 치시면 자 바로 이제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난달 것도 나와 있고요. 매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일이기 때문에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된 거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좀 볼 건데, 자 골자가 뭐냐,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 자 1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 부진했느냐, 조업일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날 때 우리가 많이 놀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2월 달에는 조업일을 꽉 채웠단 말이에요. 물론 달이 짧긴 했습니다만 조업일을 꽉꽉 채워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입이 부진했다. 자, 이게 가장 큰 부분이 됩니다. 대신에 2월 수출은 플러스 전환. 지난달에는 일단 무역 수지가 적자였었죠. 근데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걱정거리가 있는 게 반도체가 줄었다는 거죠.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1등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보고서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 정도 증가했다. 네, 전년 동월이면은 작년 2월입니다. 그래서 526억 달러. 수입은 0.2% 증가했다. 자, 수출은 많고 수입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고 조금밖에 안 샀으니까. 뭐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자,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황령 흑자. 네, 수출은 별로였지만 수입이 같이 더 감소하면서 네, 오히려 흑자가 나는 그런 구조들, 그런 것들이 불황형 흑자인데, 지금은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자, 2월 수출은 526억 달러로 역대 2월 중 2위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 2위라고 합니다. 526억 달러. 마차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죠? 네. 2025년도가 2위고요. 2022년도 2월 달에 541억 달러를 기록했었네요. 2022년이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쟁 막 터지기 직전이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지기 직전에 그때 괜찮았었네. 그리고 3위는 이제 작년 2월이 되겠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2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 컴퓨터, SSD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이런 IT 분야의 두 개 품목, 자동차가 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런 4개 수출 품목이 증가하였다. 자, 얼마 안 되네? 15개 중에서 4개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잖아. 야, 이 수출 조금 애매한데?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 그래서 HBM, DDR5 이 두 가지는 일단은 당분간은 뭐 시적적인 측면이나 가격 방어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DDR4,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쪽은 중국이 난입을 하게 되면서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쪽에 부담감이 커졌다라는 거. HBM하고 DDR5를 많이 팔아먹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의 시장이 더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 수출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지난 2월에는 99억 달러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96억 달러 줄어드는 거죠. 작년 요맘때보다 줄어들었다. 자, 한편 컴퓨터 수출 SSD라고 되어 있죠. 네, 저장 장치 이쪽 수출은 28.5% 증가했답니다. 이거는
뭐 컴퓨터 수요 증가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선 통신기기의 수출은 42% 증가했고요. 그래서 15억 달러 이렇겠다.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25 같은 경우가 무선 통신기기에 속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잘 팔리고 있으면 좋긴 한 거겠죠? 자, 작년 같은 때 요맘때도 갤럭시 S24가 잘 팔렸잖아요. 근데 올해도 요맘때 갤럭시 S25가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잘 좀 팔아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자, 월 평균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을 좀 살펴보시면 103억 달러 2024년 1분기였어요.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16억 달러 늘어났죠. 3분기에는 122억 달러, 4분기에는 13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으로 진행이 좀 된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2월 반도체 수출 순위를 보게 되면 2022년도가 반도체 수출이 좋았네요. 104억 달러. 그 다음에 2위가 작년 99억 달러. 그 다음에 3위가 올해.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고정가격 변동률은 DRAM, DDR4,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전부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5%,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는 무려 53%나 하락했습니다. 이거 중국 쪽에 가격 파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0% 정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3억 달러, 74%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하이브리드는 똑같은 자동차지만 대체적으로 뭐가 돼요? 고부가 가치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적인 측면이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는 약간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죠? 네, 그 부분 보시고요. 자, 바이오 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지금 6억 달러로 45% 증가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16%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 오,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 거의 대부분 차지했네요. 네, 6억 달러니까.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의 경우는 전체 수출의 60% 차지하는 휘발유, 경유의 국제 제품 가격이 전월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주요 정유사의 정기 보수 일정 등으로 인한 등등등등 해가지고 감소했다. 자, 여기 지금 보고서를 보실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삼각형 있잖아요. 위쪽 삼각형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이거 보고서 뭐야 하락했다면서 왜 상승이라고 해놨어? 라고 했는데 이게 감소입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러스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그 다음에 삼각형은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고서 보시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석유 제품 가격은 휘발유가 조금 줄었네요. 그죠? 떨어졌고 경유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단가 인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품 가격의 인하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었다. 그럼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출 전체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겠죠. 네.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선 통신기기, 일반 기계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중국에 팔아먹는 부분들이 반도체는 수출 둔화를 보였지만 다른 쪽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보합 수준이었다. 전년 동월 2024년 2월에는 96억 달러였지만 이번에는 95억 달러였다. 대신에 미국 수출은 99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자, 이게 나는 살짝 의심이 아니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미국 쪽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관세에서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할수록 미국이 때리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아세안 시장. 자, 미국이 1등이고요. 중국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아세안, 이 아시아 시장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아시아 수출에 대한 양대 수출 품목, 반도체, 석유 제품 모두 증가했다. 아시아 쪽으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반도체를 아시아 쪽에 수출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사가지고 중국이 갖고 들어가면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었고 인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건데 이 인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자동차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인도가 신흥 시장을 떠오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 쪽 관심 있는 그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잘 팔리면 수익이 일단 증가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입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증가했다. 0.2% 증가했다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수출입 계열을 보게 되시면 수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월달 수준이 대체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좀 늘어났죠, 이번엔. 지난 1월달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보통은 이제 2월달 지나고 나면 수출액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는 이제 내려갔다 올랐다 하다가 지금 1월달에 안 좋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제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품목별로 볼게요. 품목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컴퓨터 무선 통신 이런 IT 분야 15개, 2개 품목이 일단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그 품목까지 해가지고요. 총 4개. 컴퓨터, 무선 통신, 바이오 헬스케어, 자동차 이렇게 4개 품목이 증가한 거고 반도체는 DDR5하고 HBM 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범용 반도체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요거는 삼성전자에게 조금 약점이 됩니다. 왜냐면 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점유율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출 부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대신에 DDR5, HBM 쪽에서는 일단 괜찮은 상황이다. 자, 컴퓨터는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무선통신은 15대 품목 중 최고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무선통신, 그러니까 이거는 폰이 잘 팔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은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라는 거,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무선통신이 꼭 핸드폰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쪽에 수출 증가율이 좀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석유는 좀 떨어졌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출 시장을 좀 살펴보면 1등은 미국입니다. 미국 99억 달러죠. 그 다음에 중국은 95억 달러. 자, 아세안은 95억 8천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EU, 일본, 중남미, 인도, 중동 등등등 되어 있는데 미국 쪽에 이제 그 수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중국 쪽은 지금 좀 감소했어요. 중국은 계속 감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세안 쪽에 지금 12%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출은 일단 무역 수지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IT 품목으로 한번 넘어서 볼게요. 반도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DDR5, HBM, 이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호실적은 뭐예요? 잘 팔렸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용 반도체의 DDR4, 낸드, 이쪽 버리자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DDR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쟁, 그거 제가 이슈 진단해드릴 때 요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DDR4하고 낸드 플래시는 중국이 들어오면은 아주 그냥 가격이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뭐 그 요즘에 DDR4 뭐 8기가짜리 이런 거,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가격이 똥값입니다. 똥값이에요.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돼? 라는 식으로 똥값입니다. 근데 내가 살 때 왜 비싸지? 똥값인데 똥값이면 살 때 좀 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살 때는 좀 비싸더라고. 자, 아무튼 똥값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조금 낮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고정 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월 평균 반도체 수출액 증가율을 보게 되시면 지금 2월 때 되게 안 좋았어요. 자,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서 쭉 괜찮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지금 1월 달에 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2월 달에는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금 살짝 감소되는 형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DDR5하고 이쪽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DDR5는 16기가짜리가 7.5%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DDR4는 8기가짜리가 무려 25% 떨어졌고요. 낸드 플래시 128기가짜리는 무려 53%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128기가짜리 이 낸드 플래시 USB 같은 거죠. 그거 살려고 하면은요, 그냥 똥값입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냥 막 가져가. 그렇다고 직접 진짜 가져가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32기가, 64기가도 좀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쌉니다. 싸요. 싸. 그래서 이건 것들은 왜 그러느냐. 중국 기업들의 난입. 이 부분이 DDR4까지 지금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전월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다행히 낸드 플래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 다음에 DDR4는 그냥 떨어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DDR5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계속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평균치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며,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 이거를 지금 빠르게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이제 재고의 소진이라든지, 재고가 소진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블랙웰 수요의 증가, 뭐 이런 그 엔비디아 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분기를 통과하면서부터 2분기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를 많이 판매하다 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쪽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네, 나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무선 통신기기, 네, 고성능 카메라 모듈, 네, 이런 것도 센서 이런 것도 포함되는군요. 자, 완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근데 스마트폰은 아까 좀 증가했을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좀 떨어졌네요. 네, 휴대폰 부품은 무려 49%. 이게 무엇이냐? 고성능 카메라 모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의 수출이 확대되었다. 갤럭시 S25가 잘 나간 게 아니었네요. 자, 휴대폰 부품이라면은 뭐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센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그동안 수출 감소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61억 달러. 자, 왜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기차가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체 실적 견인을 했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무려 74%나 증가세를 보였고요. 내연기관도 같이 증가했습니다만 전기차는 24%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딱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그 관점들은 다 2차전지 배터리 쪽 넘어가잖아요. 이쪽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된다. 대신에 실제적으로 순수 자동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우리 기아나 현대차 쪽에서 좀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 부분이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더 큰데 증가율을 보게 됐을 때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너무 많이 이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잘 됐어. 더 잘 됐어. 왜냐면 더 비싼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면 더 잘 됐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차는 일단 IRA 폐지라든지 전기차 규제 이런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약간 주의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바이오 헬스 넘어오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네,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CMO, 네, CMO 이런 것들. 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 이거는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본데, 아무튼 이쪽, 네, 바이오 쪽에서는 CMO 쪽과 바이오 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쪽에 좀 속한다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을라나요? 네, 그쪽도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석유 제품의 제품 가격이 감소세가 일어난다. 제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석유화학 업종들이 유동성이 끝나거나 경기 호전 전망 시점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이제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지금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 수요가 많이 감소했어. 이런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모자, 뭐 플라스틱 제품들, 뭐 비닐 등등 전부 다 석유 제품입니다. 석유를 통해서 다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석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단순하게 휘발유 집어넣어가지고 자동차 굴리고 배 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모든 제품들, 그냥 모든 제품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육개장 이런 거. 육개장 케이스 이런 거. 이 육개장이 진짜 육개장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니고요. 이게 버즈예요, 버즈. 버즈 케이스인데, 네, 보이시나? 네, 이게 케이스예요. 근데 육개장이지, 육개장.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뭘로 만든 거야? 이거 다 석유로 만든 거야, 석유로. 플라스틱. 다 석유입니다, 다 석유. 뭐 음료수병, 다 석유입니다, 석유. 다 석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업황이 좀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뭐 원유 가격이 어떤 변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있네요. 글로벌 공급 과잉. 이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공급 과잉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이 많아지죠.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판매량이
뭐 일단 더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싸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밖에 안 팔려. 근데 지난번에는 $100 받았는데 지금 $90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받는 금액이 좀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중국 수출은 일단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 때문에 소폭 감소했다. 이거는 반도체 수출은 중국 쪽에서 계속 감소될 거로 생각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쪽은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동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됐고, 인도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자, 방금 전에 쭉 설명을 드렸듯이, 뭐, 이제 업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어? 근데 뭐가 감소했지? DDR4하고 낸드프레스가 좀 감소했구나. 근데 DDR5하고 HBM은 괜찮아? 그렇다면 AI 칩 수요를 한번 봐야 되겠네. AI 칩 수요는 요즘에 좋다고 했으니까 HBM이 잘 팔리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겠지. 또 반도체 가격이 지금 아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감소되다가 어느 정도 저점 잡고 살짝 올라오는 형태. 야, 그러면 이제부터 좀 회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포인트는 이게 좋아지면서 실제적으로 딱 잡히게 되면 그 시점에서 주가가 반등하게 되겠지만 보통 이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수출입 동향은 매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걸 꼭 참고해 보시면 뭐 어떤 것이 많이 팔렸는지, 어떤 것이 지금 괜찮게 되는지, 자동차 쪽에서는 하이브리드 잘 된다고, 근데 전기차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떤 쪽을 조심해야 되는지가 대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업황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매월 1일 날 어디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된다. 자, 우리가 그냥 예측치나 이런 거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집어서 나오는 이런 수치를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기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